극장에서 보던 관객들이 토를 쏟았다는 괴랄한 영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똘보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영화는 고어 영화 빙산 차트 지상 1층에 위치한 텍사스 전기톱 학살입니다. 아니, 빙산 차트 보면서 좀 의아한 거예요. 뭔 74년 영화가 뭔데 아직도 지상 1층에 버티고 있는 거지?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일단 이 차트에 있는 영화들은 이빨 꽉 깨물고 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전기톱 학살이잖아요. 와, 이게 옛날 영화다 보니까 CG가 아니고 진짜 찐또배기 전기톱을 든 괴랄한 살인마가 나오는데 듣던 대로 하드코어 마스터피스였습니다. 공포영화를 좋아한다면 반드시 꼭 한 번쯤은 봐야 하는 전설의 대작, 메타스코어 90점에 빛나는 원작으로 저와 함께 빠르게 찍먹해 보시죠. 그럼 1974년에 무더운 텍사스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텍사스 전기톱 학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어두운 화면 속에서 기괴한 플래시 소리와 함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정말 흉측한 사람의 흔적 같은 것들이 잠깐 비춰집니다. 아주 잠깐 보여주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밝아지면 어느 공동묘지에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시체로 만든 기괴한 조형물 같은 게 보이는데 아마 누군가 이 묘지의 시체들을 꺼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영화가 진짜 시작부터 너네 이 영화 만만하게 생각했냐? 어금니 꽉 꿰물어라, 이렇게 경고하듯이 아주 강렬하고 기분 나쁜 인상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화면이 밝아오면 고슴도치가 얼마나 더운지 배를 까고 기절해 있어요. 이렇게 끈적하고 뜨거운 텍사스의 여름, 한적한 고속도로를 초록색 낡은 포드밴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밴이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는데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차에서 내립니다. 굼촉. 이 남자를 제가 편의상 뚱뚱이라고 부를게요. 뚱뚱이는 소변이 급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렇게 차에서 내리는데 옆에서 친구 한 명이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홀쭉이죠. 홀쭉이는 뚱뚱이한테 생수병 같은 걸 주고 시원하게 한 다음에 뒤돌아서 도로를 지켜보는데 그때 갑자기 굉장히 큰 대형 트럭이 빵 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무섭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우씨, 뭐야, 놀라서 자빠질 뻔하는데 뚱뚱이는 화들짝 놀라서 그만 눈밭 밑으로 우당탕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크게는 안 다쳤는지 뚱뚱이를 낑낑 부축해서 차로 돌아왔는데 차에는 총 5명의 청춘 남녀가 타고 있습니다. 아까 뚱뚱이 홀짝이 외에 이쁜이, 무당이,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 안경이, 이렇게 총 5입니다. 얘네들은 대학교 친구들인데 이쁜이 할아버지의 오래된 폐가 같은 저택을 구경하려고 여름 휴가 겸해서 텍사스로 놀러 온 거예요. 뚱뚱이가 이쁜이의 친오빠고 이쁜이랑 안경이는 연인 사이입니다. 홀쭉이랑 무당이도 썸을 타는 중인 것 같아요. 네, 휠체어에 탄 뚱뚱이 혼자만 커플 여행에 눈치 없이 낀 솔로죠. 무당이는 약간 미신이나 점성술 같은 걸 맹신하는 애인가 봐요.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무슨 별자리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 더럽게 재수없게 운세가 완전 사납다, 야 우리 조지겠는데, 야 난리 났다, 뭐 토성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운세가 이렇게 나오지? 하면서 아니 뭔 재수없는 얘기를 여행 초반부터 초를 치고 있습니다. 애들은 아유 무당아 뭔 별자리 갖고 그러냐, 오바 좀 하지 마라, 구박하면서 그렇게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엄청나게 역겨운 시체 썩는 냄새가 차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휴, 뭔 냄새야? 애들이 다 코를 막고 난리가 났는데 뚱뚱이 혼자만 눈치 없이 흥분을 하면서 오야 여기가 그 유명한 소 도살장이야, 우리 삼촌이 예전에 여기서 일했었다 하면서 신나게 썰을 풉니다. 소를 잡을 때는 큰 쇠망치로 머리통을 쳐서 한 방에 죽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총을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뒤처리도 깔끔하다, 이런 소름 끼치는 얘기를 아주 해맑게 해요. 근데 애들 표정이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좀 닥쳐라 하면서 되게 듣기 싫은 표정으로 질색하고 있는데 뚱뚱이는 여기 커플 여행 따라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딱 봐도 눈치가 더럽게 없는 찐따 같은 애 같아요. 쉬지 않고 입을 나불거립니다. 게다가 아주 위험하게 주머니에서 폰나이프 같은 걸 자꾸 꺼내서 만지작거려요. 슉슉슉슉
하면서 그거 갖고 노는데, 아니 이 베이비 페이스랑 몸이랑 너무 안 어울리게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쾌한 도살장을 지나가던 그때 길가에 한 남자가 차를 세워달라고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태워줄까 말까 약간 찝찝한데 고민하면서 야 그래도 한번 태워보자 재밌을 거야 하고 쿨하게 차를 세우고 남자를 태워줍니다. 근데 뒷자리에 탄 이 남자 얼굴이 진짜 살벌합니다. 근데 생긴 거 떠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걸음걸이나 풍기는 분위기로 느껴지는 진짜 건들면 지읒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얼굴 오른쪽엔 이게 점인지 흉터인지 아주 흉측하고 커다란 붉은 흉터가 있어요. 제가 이 녀석을 지금부터 도라이라고 부를게요. 어쨌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되니까 애들은 친절하게 스몰 토킹을 시작하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한데 말도 엄청 어눌하게 해서 차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굉장히 불길하고 서늘해집니다. 도라이는 자기가 방금 지나친 도살장에서 일한다며 퇴근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뚱뚱이는 또 눈치도 없이 도살장이요? 우리 삼촌도 거기서 일했는데 혹시 김 부장님 아세요? 하고 묻는데 도라이는 그딴 사람 모르는데? 라며 말을 싹둑 자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피투성이 소 시체 사진을 쓱 꺼내서 보여줘요. 자기가 이따만한 쇠망치로 한 방에 소 머리통을 박살냈다 막 거들먹거리더니 소 눈알부터 사골까지 싹 다 끓여 먹었다고 아주 역겨운 소리를 해댑니다. 애들은 이제 확신을 한 거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미친놈을 태웠구나. 어떻게든 이 차에서 당장 내쫓아야겠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 도라이는 애들 표정은 신경도 안 쓰고 혼자 실실 웃더니 헤헤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합니다. 그러고는 뚱뚱이가 만지작거리던 그 손 나이프를 확 빼서 들더니 얘는 뭔 뇌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쿨타임이 1초도 없이 자기 손바닥을 푹 찌르고 쫙 베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에헤헤헤 하고 피를 흘리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애들은 이 미친 자해쇼를 보고 경악해서 입만 쩍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도라이는 갑자기 목에 걸고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그 경악하는 애들 얼굴을 찰칵하고 찍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싹 굳히고는 야 사진 찍어줬으니까 돈 내라고 $2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애들은 뭐 무서운 건 무서운 건데 이렇게 젊을 때는 돈이 귀하잖아요. 돈을 뺏는 거는 선 넘었죠. 뭔 개소리냐고. 아니 묻지도 않고 사진도 개떡까지 찍어놓고 무슨 헛소리냐. 돈 못 준다 싫어 라고 거절을 하는데 도라이는 살짝 당황하더니 너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두고 봐 하면서 방금 찍은 애들 사진 있잖아요. 그걸 라이터로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츠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면도칼을 하나 쓱 빼어들고는 앞에 있는 뚱뚱이의 팔을 확 잡아 끌어서 칼로 깊게 쫙 그어버리는 거예요. 뚱뚱이는 피를 뿜으며 비명을 지르고 애들도 이제 기겁을 해가지고 와 미친 야 안경아 빨리 차 세워 하면서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 미친 도라이를 차 밖으로 냅다 발로 차서 내쫓아버립니다. 쫓겨난 도라이는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도망가는 벤을 향해서 에베 하면서 낄낄거리는데 진짜 미친놈이에요.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자기 손으로 떠나는 차 뒷공무니에다가 무언가 알 수 없는 표식을 슥슥 그리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놀란 맘을 겨우 진정하고 피를 흘리는 뚱뚱이를 지혈하며 그렇게 겨우겨우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뭐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기름이 앵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네에 하나 있는 허름한 주유소에 잠시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밖에 계신 직원분 왁구가 와 이분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어서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애들은 방금 전 그 칼부림 사건 때문에 바짝 쫄아 있는데 기름은 넣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정차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생긴 거랑 다르게 그냥 착하게 일하는 분이셨나봐요. 묵묵히 열심히 세차를 해주십니다. 근데 차 후미를 닦으려는데 아까 도라이가 자기 피로 그린 것 같은 이상하고 기괴한 문양이 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막 그린 게 아닌 것 같은 뭔가 엄청 찝찝하고 의미심장합니다.
그때 주유소 건물 안에서 주인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분은 애들한테 아이고 얘들아 미안한데 지금 펌프에 기름이 하나도 없다. 오후 늦게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나 기름차가 올 거니까 너네 그냥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바베큐나 좀 먹고 쉬다가 가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말을 듣겠어요? 방학 때 잠깐 놀러 온 거라 시간도 없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안경이는 애들을 태우고 기름도 간당간당한데 오기를 부리며 용감하게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털털거리며 달려 드디어 친구들은 목적지인 이쁜이와 뚱뚱이의 옛날 고향집에 도착을 했어요. 오래전엔 정말 크고 으리으리했던 저택 같은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집안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완전 음산한 폐가 그 자체입니다. 차에서 내린 애들은 10시간 넘게 갇혀있다가 해방되니까 신나서 폐가 안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이 커플놈들이 진짜 지들끼리만 껴안고 막 들어가 버리고 휠체어에 탄 뚱뚱이만 밖에 덩그러니 버려둔 거예요. 완전 버리고 갔습니다. 뚱뚱이는 입이 대빨 나와서 아이씨 나 왜 데리고 왔어 투덜거리는데 아니 진짜 눈치 뒤지게 없긴 해요. 이 모질이는 집안을 살펴보는데 분위기가 왠지 스산합니다. 집 구석구석에 거미줄은 기본이고 알 수 없는 짐승의 뼈다귀들이 뭔가 인위적인 형태로 엮여서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진짜 보면 볼수록 불쾌하고 찝찝하죠. 한편 홀쭉이랑 무당이는 서로 눈빛 교환을 싹 하더니 갑자기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달아올랐나 봐요. 얘들아 우리는 저기 강가 가서 수영 좀 하고 올게 하면서 둘이서 휙 뛰어나가 버립니다. 한창 좋을 때죠. 근데 수영은 개뿔. 막상 가보니 땡볕에 강물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진흙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씨 김샜네 하면서 이 둘은 주변을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굉장히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뭔 소리지? 근처에 사람 있나 봐. 얘네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끌려 들어가 보는데 거긴 웬 시뻘건 발전기가 굉장한 소음을 내며 틀어져 있는 겁니다. 한적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 여기에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근처 농막을 살펴보던 홀쭉이와 무당이는 결국 근처에서 하얀색 저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집이 있으면 있는 거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홀쭉이가 자꾸 집 문을 두드려요. 저기요 계세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부르는지 모르겠거든요. 제 생각에 얘네가 뭐 필요한 것도 딱히 없어요. 근데 그냥 여행 와서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오지랖 부리고 깽판 내고 다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때 홀쭉이가 문 앞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이게 뭐지? 하며 그걸 들어보는데 아니 사람 이빨인 거예요. 아씨 여기 이런 게 왜 있지? 상식적으로 너무 놀라 자빠져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이 자식은 그걸 지 여친한테 우와 자기야 손 줘봐 하더니 그 위에 올려주고 놀리고 있습니다. 무당이는 뭐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화들짝 놀라는데 하여간 홀쭉이가 되게 까불거리고 장난기 많은 그런 놈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주유소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그랬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한다. 너네 그냥 거기 안 가는 게 낫겠다. 동네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말을 들을 리 없는 거죠. 계속 그렇게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민폐를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 조용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이 또 스르륵 열려요. 잠겨있지가 않습니다. 무당이는 자기야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는데 홀쭉이 이 자식은 무슨 객기를 부리면서 나 궁금해서 안 되겠어 집을 좀 살펴봐야겠다 하더니 굳이 그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 들어갑니다. 근데 집 안은 어둡고 너무 조용해요. 근데 저기 빨간 방에 동물들의 백골 같은 게 막 걸려있는 거예요. 너무 수상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홀쭉이는 빨간 방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데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사람 얼굴 가죽을 뒤집어 쓴 2m 정도 돼버리는 거대 살인마 레더페이스가 아무 소리도 없이 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묵직한 쇠망치로 홀쭉이의 머리통을 그대로 퍽 내리쳐버려요. 홀쭉이는 비명 한 번도 못 지르고 바닥에 고꾸라지며 발작을 일으키는데 레더페이스는 그 시체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철문을 쾅 하고 자비 없이 닫아버립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눈앞에서 사람이 삭제돼 버린 겁니다. 밖에 있던 홀쭉이는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 남친놈이 대답도 없고 나올 기척도 없는 거예요. 이 자식아 좀 가자고 하는데 묵묵부답이죠. 결국 무당이도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굳게 닫힌 수상한 철문이 보이고 어두운 집안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때 철문 옆으로 쪽방 같은 걸 발견하거든요. 이게 뭐지? 너무 어두운데 하면서 그 쪽방을 살펴보다가 무당이는 확 넘어지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나! 하면서 그렇게 자빠졌는데 와, 방 안에 사방이 뭔지 모를 뼈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 이게 사람 뼈들인 겁니다. 여기저기 정말 흉측한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고 창문 쪽으로 서서히 시선을 옮기는데 의자에 사람 뼈랑 동물 뼈랑 이것저것 섞여서 만든 것 같은 굉장히 엽기적인 조형물이 있는 겁니다. 식겁을 한 무당이는 진짜 온몸을 벌벌 떨면서 부들부들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얘도 진짜 침착한 게 보통 이런 상황이면 끼악 하고 소리부터 질러야 정상이잖아요. 전 솔직히 여기서 소리 지르다가 바로 뒤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쥐도 이거 장난 아니다, 심상치 않다, 이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스스로 틀어막고 조심조심 일단 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주인공인가? 너무 침착한데? 그렇게 슬금슬금 집 밖으로까지 나왔는데 그때 팍 하고 철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인간 가죽을 뒤집어 쓴 거인이 쿵촉쿵촉쿵촉 다가와서 무당이를 뒤에서 확 낚아채 들어버려요. 끼악 하면서 무당이는 그렇게 철문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근데 끌려간 그 방에는 눈앞에 지옥이 펼쳐집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남친 홀쭉이가 식탁 위에서 뒤진 건지 누워있는 거예요. 상황 파악도 안 된 그 찰나에 레더페이스는 발버둥 치는 무당이를 짐승처럼 번쩍 들어 올리더니 허공에 매달린 커다란 그 고기 거는 쇠 갈고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여자애를 생사를 그대로 푹 꽂아서 매달아 버립니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무당이는 진짜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문이 턱 막혀서 헉 하고 숨이 턱 막혀버리는데 진짜 화면을 끄고 싶을 만큼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찍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그때 웽! 레드페이스가 전기톱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들더니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홀쭉이를 썰어버리기 시작해요. 웽! 썩อก썩อก! 그러면서 화면이 전환됩니다. 홀쭉이랑 무당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저택 앞에서 애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했어도 한 5번은 했겠다, 왜 이렇게 안 오지?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안경이가 그냥 내가 찾으러 갔다 와볼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쁜이는 오빠 같이 가자 하는데 근데 지 친오빠가 이렇게 장애가 있잖아요. 혼자 버릴 수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안경이는 혼자 저벅저벅 물가로 향합니다. 애들의 흔적을 쫓아 주섬주섬 탐색하다 보니 어느덧 그 하얀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저기요, 저 계세요? 역시 뭐 집안에선 대답이 없죠.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저택을 떠나려는데 아니 그 문 앞 난간에 무당이의 옷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무당이 건데? 무당아! 무당아! 하면서 이제 그 집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빨간 방에 시선을 뺏긴 채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딘가에서 콩콩콩콩콩콩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소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아까 그 방이 나왔습니다. 천장엔 갈고리가 달려있는데 피가 흥건해요. 그리고 식탁은 축축한 게 방금까지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기 김치 냉장고 같은 데서 콩콩콩콩콩콩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던 거예요. 안경이는 겁에 잔뜩 질려서 살금살금 그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데 그 안엔 무당이가 있는데 하반신이 잘려서 상반신만 있는 겁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눈을 번쩍 뜨고 경련을 해요. 안경이는 놀라가지고 으악 하는데
그때 후웅 하면서 어두운 문에서 나타난 레더페이스가 망치로 안경이의 뚝배기를 깨버립니다. 그렇게 벌써 셋이나 쓱싹해버린 레더페이스는 창가에 앉아서 입맛을 다시는데, 와, 이 비주얼이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그 시간 저택 앞에서 기다리던 이쁜이와 뚱뚱이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벌써 이미 깜깜해서 완전 밤이거든요. 아니 무슨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자기들만 놔두고 하나둘씩 사라진 거잖아요. 짜증과 걱정이 교차해서 정신 나갈 지경인데 이쁜이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오빠, 내가 그냥 찾으러 갔다 올게 하는데 뚱뚱이는 아우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여기 같이 기다리자고 하면서 차 경적만 빵빵 울리고 목이 터져라 애들을 부릅니다. 안경아, 무당아. 아마 얘는 지 동생이 애들 찾으러 가면 여기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떻게든 같이 있자고 하는 건데 이쁜이는 그런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냥 같이 가자고 오빠의 휠체어를 밀고 그렇게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낑낑대면서 헤매는데 벌레도 많고 끈적끈적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진짜 짜증나. 남친도 없어졌지. 그렇게 속상해 죽겠는데 이 뚱뚱이가 또 눈치 없이 입을 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자니까, 차에 있자니까 다시 돌아가자. 아침까지 존버해보자.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숲풀에서 웽! 와, 전기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반응할 수도 없는 게 진짜 소리가 들린 지 지금 0.1초 지났거든요. 쿨타임도 없이 바로 레더페이스가 전기톱을 들고 앞에 나타납니다. 어버버 정신도 못 차릴 사이에 바로 뚱뚱이의 배때기를 진짜 사정없이 전기톱으로 찔러 넣어요. 웽! 쏙쏙쏙쏙. 바로 눈앞에서 오빠가 미친 살인마한테 절단되는 모습을 본 이쁜이는 진짜 캬캬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뛰는데 와, 바로 뒤에서 진짜 그 거구의 미친 살인마가 전기톱을 들고 전속력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앞도 하나도 안 보이는 한밤중에 목숨을 건 미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쁜이는 그래도 평소에 러닝을 좀 했는지 도망은 또 엄청 잘 가요. 겨우겨우 뛰어서 어느 집에 도착했는데 집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열린 쪽문을 하나 찾아서 들어가서 문을 닫는데 와, 가까스로 살았는데 안심할 틈도 없이 그 문짝을 레더페이스가 전기톱으로 썰기 시작합니다. 웽! 이쁜이는 미친듯이 집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근데 집 구조가 여기 거기잖아요. 그 친구들이 끔살당한 레더페이스 집인 겁니다. 뭐 어쨌든 2층으로 열심히 런을 해서 올라왔더니 방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쁜이는 제발 살려주세요 미친놈이 쫓아와요 하는데 시체야. 와,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거의 썩어 문드러진 할머니 할아버지 시체인 겁니다. 와, 내가 진짜 지옥으로 들어온 거구나. 새삼 실감한 이쁜이는 재빨리 1층으로 내려가려고 계단을 뛰어가는데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피치갑을 한 레더페이스가 전기톱을 들고 들어옵니다. 웽! 환장하는 거죠. 이쁜이는 어우씨 미치겠네 하면서 다시 2층으로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큰 결심을 했는지 얘가 그냥 냅다 창문으로 다이빙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2층이긴 해도 높이가 상당한데 하긴 뭐 저 전기톱에 썰리는 것보다 어디 하나 부러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2층에서 추락한 이쁜이는 다리가 살짝 삔 정도로 다행히 데미지를 최소화해서 튀었습니다. 레더페이스는 깨진 창문에서 이쁜이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셔요. 쩝쩝. 겨우겨우 위기를 탈출한 이쁜이는 정말 엉엉 흐느끼며 필사적으로 마을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한숨을 좀 돌리나 싶었는데 다시 웽! 이 미친 살인마가 이 자식이 또 언제 왔는지 발자국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무슨 축지법을 쓰는 건지 바로 또 뒷공무니로 바짝 붙었습니다. 좀 쉬려고 했더니 다시 이쁜이는 끼악 소리를 내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미친듯이 전기톱을 요리조리 피하며 아까 그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망쳐 왔어요. 얼마나 장거리를 뛴 건지 겨우겨우
주유소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다행히 식겁하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아니 아가씨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바로 뒤에 들리던 전기톱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쁜이는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주유소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떤 미친 사람 가죽 뒤집어 쓴 놈이 전기톱으로 쫓아왔다. 친구들도 저놈이 다 절단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는 놀라면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일단 진정하고 있어. 내가 트럭 가져올 테니까 빨리 경찰서로 같이 갑시다 하고 차를 가지러 나가요. 이쁜이는 진짜 이제 산 건가? 미치겠네 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이쁜이의 시선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 사무실에 어떤 그 통닭구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불 나오고 그런 거. 그 화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꼬챙이에 뭔가 깨어져 있는데 아니 자세히 보니까 사람 내장 같은 거예요. 얘 지금 표정 보세요. 난리 났죠? 이거 또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저씨 양손에 굵은 밧줄이랑 시체 담는 커다란 포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쁜이는 이제 직감한 거죠. 여기도 지옥이구나. 이쁜이가 덜덜 떨면서 아저씨 그거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이 아저씨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면서 티났어? 에이 걸려버렸네. 하더니 갑자기 구석에 있던 싸구려 빗자루를 하나 집어들고 이쁜이를 마구 후드려 까기 시작합니다. 완전 빗자루 아저씨예요. 이년아 막 하면서 가만히 있어 하면서 때리는데 아니 솔직히 싸우면 이쁜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덩치가 상당히 왜소하신데 무기도 이거 빗자루니까 이거 거의 회초리 수준인데 근데 진짜 어이없게도 이쁜이는 그 빗자루로 몇 대 맞더니 눈을 뒤집으면서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뭐지? 그 기절한 이쁜이를 빗자루 아저씨는 꽁꽁 묶더니 호되기로 싸서 그렇게 차에 싣고 출발해버려요. 그래도 이 아저씨는 와꾸가 좀 착해 보였는데 또 빗자루를 들고 이러니까 너무 섬뜩합니다. 근데 이 길에 저 앞에 누군가 있어요. 웬 이상한 놈이 너구리 같은 거 시체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히치하이킹 했던 도라이 있죠. 그 놈인 겁니다. 근데 이 도라이랑 빗자루 아저씨랑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아빠와 아들? 조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저씨는 도라이를 막 빗자루로 뚜까 패면서 이 모지라 니 때문에 다 걸릴 뻔했다고 나머지 애들은 어쨌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도라이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동물이나 잡고 놀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모른다고 형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차를 타고 하얀 집으로 함께 떠납니다. 집에 도착한 이 두 녀석은 자루에 든 이쁜이를 어깨에 들쳐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애써 튀었는데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문 안으로 들어가자 빨간 방에서 레더페이스가 나오면서 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쁜이를 자루에서 꺼내서 겁박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쁜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 앞에서 도라이는 깔깔 웃으면서 내가 네 년놈들 다 잡힐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면서 초조금이 돼서 벌벌 떠는 이 가녀린 여자 앞에서 잔인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자식들이 이쁜이를 질질 끌고 부엌으로 데려갑니다. 식탁에 앉혀놓고 지들끼리 뭔가 상의하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와라. 준비를 서둘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쁜이는 식탁 끝에 묶여 있습니다. 도라이랑 레더페이스가 2층에서 그 할아버지 시체 있죠. 그 시체를 질질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식사 준비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식탁에는 이 미친놈 3명과 반쯤 썩어가는 미라 할아버지까지 모여서 정말 섬뜩하고 기괴한 표정으로 메인 요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바로 이쁜이인 거죠. 도라이는 실실 웃으면서 칼을 슥 꺼내 이쁜이에게 다가갑니다. 이쁜이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공포에 질린 찢어지는 비명을 내지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쁜이의 손가락을 칼로 쫙 그어버립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손가락을 미라 할아버지의 쩍 갈라진 입안으로 억지로 쑤셔 넣습니다. 와, 근데 완전히 죽은 시체인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목구멍을 꼴딱꼴딱 넘기더니
여자의 피를 쪽쪽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꿀떡꿀떡꿀떡꿀떡. 아주 맛있게 먹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이번엔 큰 양동이를 하나 대놓고 이쁜이의 머리통을 마치 참수하듯이 잡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내리치세요. 이년 머리를 힘껏 내리치세요 하면서 그 소잡는 망치 있죠. 그걸 쥐어줘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이 젊은 청년들을 싹 다 끔살시켜서 식인을 즐기고 할아버지한테 보양식으로 대접도 해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친 것들이. 근데 할배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망치를 놓치는 거예요. 힘껏 내리치지 못해서 이쁜이 머리가 좀 까져서 피가 나긴 하는데 완전 뚝배기가 깨지진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이쁜이는 또 창문을 깨고 다이빙을 합니다. 근데 얘도 프로 다이버예요. 그러니까 창문만 보이면 그냥 들이박습니다. 황소예요, 황소. 그렇게 창을 깨고 탈출하니 밖은 어느덧 환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도망가는데 도라이가 칼을 들고 바로 뛰쳐나와서 쫓아오는 거예요. 레더페이스도 뒤를 이어 전기톱을 켜고 쫓아옵니다. 웽! 또 시작하는 거죠. 이쁜이는 필사적으로 도로변으로 나왔어요.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그때 도라이가 결국 이쁜이의 머리카락을 잡아챕니다. 어디 가 이년아 하면서 칼을 들이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커다란 빨간 트럭이 이들을 못 보고 돌진합니다. 이쁜이는 몸을 날려 가까스로 트럭을 피했는데 도라이는 그대로 그 커다란 트럭 바퀴에 깔리면서 완전히 아작이 납니다. 옆에 있던 이쁜이의 얼굴이 도라이의 피로 범벅이 돼버려요. 트럭 운전사는 놀래가지고 황급히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어휴씨 이거 어떻게 사람이 죽었네 하고 있는데 이쁜이는 그게 아니라고 얘네 지금 미친 살인마라고 도망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운전사는 아니 이 여자가 뭔 소리래 하는데 진짜로 바로 뒤에 미친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쓴 살인마가 전기톱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웽 하면서 운전사도 바로 상황 파악을 하고 오씨 일단 튀자 해가지고 그렇게 스패너 같은 걸 하나 들고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레더페이스가 미친듯이 쫓아오니까 냅다 그냥 그 자식 얼굴에다가 스패너를 던지는데 운 좋게 그게 레더페이스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데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전기톱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기톱은 레더페이스의 다리를 썰어버려요. 완전히 썰린 건 아니고 약간 쓸렸습니다. 끄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던 레더페이스는 다 죽여버린다는 표정으로 다리를 질질 끌고 다가오는데 이쁜이는 가까스로 지나가던 트럭 한 대를 세우고 그 트렁크에 올라타서 겨우겨우 도망가기 시작해요. 정말 그렇게 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탈출하는데 정말 끔찍한 몰골로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레더페이스는 놓쳐서 아쉽다는 표정으로 갑자기 그 햇빛이 들이오는 길에서 전기톱을 휘두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이 정말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하고 명장면이죠. 이 영화뿐만 아니라 후에 많은 작품들에서도 오마주가 된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멀어지는 트럭 뒷칸에서 이쁜이가 바라보는데 정말 슬프게 흐느끼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주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듯 웃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미치광이 웃음을 마지막으로 영화 텍사스 전기톱 박살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요즘같이 더운 날 에어컨 틀고 맥주 한잔 하면서 보기 딱이지 않습니까? 영화가 정말 쌍팔년도 옛날 영화치고는 굉장히 빠르고 시원시원합니다. 그 미친 전기톱으로 막 썰려고 쫓아가고 간담이 서늘해져요. 물론 진짜 대단한 영화긴 한데 아무래도 74년 영화잖아요. 요즘 쇼트 템포에 비하면 전개가 살짝 투박하고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가 진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작품이 후에 나온 영화들의 바이블이자 교과서가 되다 보니까 후배 감독들이 이걸 다 베껴 써서 우리 눈에 이 구성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어쩔 수가 없는 오리지널의 숙명입니다. 74년 당시에는 워낙 충격적이어서 극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토를 하고 경악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진짜 대단한 게 이 영화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썰고 장기 튀어나오고 이런 적나라한 고어 장면이 생각보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토브 후퍼 감독님이 이게 데뷔작이다 보니까 15세 관람가로 한번 받아보려고 피 튀기는 걸 다 잘라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점프 스퀘어들이 나오고 배우들의 그 겁에 질린 표정, 막 누나를 화면 가득히 잡아주는 극단적인 클로즈업 같은 그런 기괴한 컷들을 잘 써서 그렇게 맛깔나게 몰입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워낙 생 저예산이라서 만들 당시에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톱이 아니라 진짜 생 전기톱을 윙윙 돌리면서 배우 앞에 막 썰리고 들이밀고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와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저 레더페이스 연기하신 분 발 한 번이라도 삐끗했으면 진짜 한 두세 명 썰었습니다. 진짜로 살인 날 뻔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숨을 건 촬영 현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그렇게 생 날것처럼 리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영화 다 보고 좀 찾아보니까 이 레더페이스의 모티브가 된 이 실제 살인마가 한 명 있더라고요. 에드 게인이라는 사람인데, 와, 이 인간이 묘지에서 시체를 파먹고 사람 죽여서 그 가죽을 막 옷처럼 뒤집어 쓰고 다니고 아주 하고 다녔던 짓이 엽기적이더라고요. 이놈이 모티브가 돼서 영화사의 길이 남을 레더페이스라는 기괴한 캐릭터가 탄생한 거죠. 이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진짜 괴랄합니다. 뭐 예전보단 세상이 안전해졌다고는 하지만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도 뉴스 틀면 끔찍한 사건들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밤길 조심하시고 쎄한 사람 보이면 그냥 냅다 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집구석에 에어컨 빵빵 틀고 맥주 한 캔 딱 까서 이런 시원한 공포영화 즐기는 게 최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시원한 공포영화로 스트레스 팍팍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끔찍하고 재밌는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떨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